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삐뿔님 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력 운동만큼 중요한 유산소 운동 방법 4가지를 딱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내가 원할 때 유산소 운동으로 살을 뺄 수도 있고 지구력을 기를 수도 있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유산소 운동은 그냥 힘들게 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심박수에 따라 탄수화물을 주된 에너지로 쓸 수도 있고 지방을 주된 에너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육 운동 후 유산소를 하며 지방을 태우는 방법과 근육 운동 없이 유산소 운동만으로 높은 칼로리를 태우는 서킷 트레이닝 같이 수많은 유산소 운동 방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시에서 스마트워치와 전용 앱을 통해 건강활동을 지원하는 서울형 헬스케어 프로그램인 손목 닥터 9988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도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라 딱 4가지만 제대로 기억을 하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로 살을 빼기 위한 최적의 심박수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심박수는 1분 동안 심장의 박동수로서 운동 강도의 높고 낮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생리적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심박수가 높게 운동하면 칼로리 소모는 높아지고 반대로 심박수를 낮게 운동하면 칼로리 소모는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심박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오랫동안 운동을 지속하기 어렵고 지방보다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심박수가 낮게 천천히 운동하게 되면 지방의 사용 비중은 분명 높아지지만 몸에 쌓인 지방을 사용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연령 추정 최대 심박수 공식을 활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와 심박수를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방 현수의 좋은 심박수를 구하기 위한 계산식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먼저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연령 추정 최대 심박수를 구하고 여기에 0.65에서 0.75를 곱하면 지방 현수의 좋은 운동 강도를 스스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세라면 연령 추정 심박수는 190이고 여기에 0.65에서 0.75를 곱하면 심박수 범위는 123에서 142로 나올 겁니다. 유산소 운동 시 이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며 1시간 정도 주 5회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심폐지구력을 좀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해서는 막연하게 심박수를 높이며 훈련하는 것보다 젖산 역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젖산 역치에 대해 좀 개념적으로 쉽게 알려드리면 심폐체력 운동 시 급격하게 힘들어지는 구간을 의미하며 이 구간에서는 몸이 제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몸에 젖산염이 축적되므로 지속적인 운동이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20분만 빠르게 걸어도 막 숨이 가쁘게 차고 힘들었지만 한 달 후에는 20분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게 편해졌다면 이거는 심폐지구력은 향상된 거고 젖산 역치 수준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심폐지구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일반인 운동선수로 구분지어서 조금 알려드리자면 만약 일반인의 경우 앞서 설명한 연령 추정 심박수 공식을 활용해 0.65에서 0.74% 수준에서 시작해서 1시간 동안 운동을 유지해보고 만약 이 정도 심박수에서 운동이 조금 편하다 하면은 0.75에서 0.84% 수준으로 운동 강도를 높이고 운동 지속 시간은 20분에서 40분 사이로 조금 줄여서 적응해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 운동을 제대로 하시는 선수 수준이라면 스포츠 종목을 고려한 인터벌 트레이닝이 되게 좋은데 세 번째 방법에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인터벌 트레이닝을 위한 유산소 방법입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은 전문적인 운동선수의 운동 수행 능력을 위해 고안된 훈련법인데 일반적인 중강도 인터벌 트레이닝과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예시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만약 0.75에서 0.84% 수준의 중강도에서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다면 달리고 걷는 비율은 1대1 아니면 1대3 정도를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면 1분을 달렸다면 1분에서 3분은 천천히 걷고 이 사이클을 여러 번 반복해 총 20분 정도 훈련하면 좋습니다. 만약 0.85에서 0.9% 수준의 고강도에서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다면 쉬는 시간을 길게 1대5에서 1대6을 추천드리는데 예를 들면 20초를 전력으로 이렇게 달렸다면 1분 30초에서 2분은 천천히 걷고 이 사이클을 여러 번 반복해 총 12분 정도 훈련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게 인터벌 트레이닝의 목적 자체가 심폐체력 그리고 운동 수행 능력 향상이기 때문에 심박수, 훈련 시 힘든 정도, 경기력 등을 모니터링하며 적절하게 운동 강도와 운동량을 조절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근력 운동을 한 이후에 유산소 운동을 타는 방법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일단 근력 운동 시 사용되는 주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 후 유산소 운동을 이어서 하면 진짜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운동 지속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되면 몸은 지치게 되고 면역력도 오히려 떨어지게 되므로 적절하게 운동 시간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근력 운동을 정말 빡세게 1시간 이상 실시했다면 유산소 운동은 0.65에서 0.74% 수준에서 30분 미만으로 추천드릴게요. 근력 운동을 1시간 미만 그리 힘들게 하지 않았다면
유산소 운동은 0.65에서 0.74% 수준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주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방식은 근육 운동은 탄수화물을 주된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체내에 피로 물질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피로 물질까지 태워버려서 근육통을 줄이고 지방을 유난히 많이 태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산소 운동 방법 4가지를 다뤄봤는데 요즘은 스마트워치 보급률이 엄청 높기 때문에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면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요즘 자전거에는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은색 패치가 있어요. 자전거나 엘리트컬이나 마이마우틴이나 다 있으니까 그거를 대면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스마트워치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나의 심박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제가 추천드리는 앱은 손목닥터 9988인데 이게 서울 시민 모두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와 전용 앱을 통해 건강활동을 지원하는 서울형 헬스케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손목닥터 9988 앱은 유산소 운동 후 걸음수, 심박수, 칼로리 소모량 등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아까 운동한 게 여기 핸드폰 어플에 이렇게 연동이 돼가지고 다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체질량 지수나 아니면 허리 둘레를 기준으로 건강 목표도 스스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걷기와 식단 등 건강관리로 6개월간 최대 10만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활동으로 모은 포인트는 서울페이 머니로 전환하여 병원이나 약국,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 홈트레이닝 기능을 통해 도전 운동을 참여할 수 있고, 내 자세 개선하기 기능으로 자세까지 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명상이나 분야별 전문 상담이 가능하고, 내가 오늘 먹은 음식 사진을 앱으로 찍으면 인공지능이 영양 분석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운동만큼 진짜 중요한 게 식단이니 기록하면 진짜 도움이 되겠죠. 운동과 식단도 기록을 하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니 손목닥터 9988 서울 시민이라면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